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회의 문을 아주 적극적으로 노크하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대방출할까 합니다. 코로나19 수혜 대표 IT주들 점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관련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수혜를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도 챙겨볼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수혜를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기업도 점검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 수혜주도 한번 정리해 볼 거고, 이커머스 시장 성장의 수혜주, 코로나19 사태 속 수혜를 보는 게임주,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예상되는 5G 관련된 종목까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FDA에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1일 날 렘데시비르, 원래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건데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유효성 데이터 도출에는 실패했는데, 이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중증 이상 코로나19 환자에 한해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렘데시비르 관련된 종목하면 누가 떠오르죠? 바로 파미셀. 자, 파미셀은 글로벌 진단 및 의학용, 보통 우리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뉴클레오시드라는 게 필요한데, 이 뉴클레오시드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파미셀. 근데 이 뉴클레오시드가 렘데시비르의 원료다라고 하면서 이제 파미셀이 렘데시비르 관련주로도 현재 분류가 되어 있다. 근데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 승인받은 게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1일이니까 이런 단기 재료 가치는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화약품입니다. 약간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오래된 제약사인데, 동화약품이 천식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 천식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제 적응증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임상 이상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과연 언제 진입할지, 임상 이상 진입에 대한 스토리가 부각되면은 다시 한번 단기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동화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넥신. 자, 제넥신은 코로나19 백신 전임상 지금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전임상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임상입니다. 전임상 단계에 가장 먼저 진입한 기업은 제넥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제넥신이 지분 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아이맙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나스닥 상장사인데, 아이맙의 신약후원 물질이 코로나19 사이토카인 폭풍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 치료 신약 한국 내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식약처에 임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상 신청서는 제출했고 아직 승인은 안 떨어졌는데, 만약에 승인이 떨어진다면 그때쯤 돼서 제넥신의 단기 고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합리적 의심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엔지켄 생명과학도 코로나19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월 달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시험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한 상태고요. 언제 승인이 떨어질까요? 승인이 떨어질 때쯤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승인 떨어지기 전에 거래량 급감 눌림목이 나올 때 기법을 동원해서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엔지켄 생명과학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품목은 호중구 감수증 치료제로 임상 이상을 충분히 지금 진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구간 점막염 치료제로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도출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은 품목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맥. 우리
터치 패널 관련된 기업인 S맥의 자회사가 바로 다이노나인데, 이 다이노나라는 기업이 코로나19 관련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상신청서 제출을 준비 중인 단계예요. 임상신청서 제출, 그리고 시차를 두고 승인과 관련된 스토리가 대기되어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S맥은 또 이런 재료 말고도 화웨이 폴더블폰 관련된 이슈에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다. 그리고 혈장 치료제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일단 좀 스토리 라인을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셀트리온,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넘버 원이죠. 셀트리온이 지금 뭐하고 있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임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진입은 못했지만 한 7월 정도 되면은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주요 진척사항이 이제 발생이 되면은 지체 없이 공시를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참고로 셀트리온은 램시마 SC 제형 유럽에 이제 출시를 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활동을 유럽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자가 처방이 가능한 램시마 SC 제형에 대한 역할론이 올해 하반기 때 대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내 3종 세트가 뭐예요? 투룩시마, 그리고 허주마, 램시마, 이 3종 세트가 올해 좀 매출액이 작년보다 증가하면서, 특히 허주마는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찍히는 그런 구조고, 투룩시마는 작년 4분기 때 출시는 됐지만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은 올해라고 보시면 되고, 램시마 점유율이 작년 대비 점프하는 시점이 바로 올해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스퀘어 실적 컨디션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상당히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보다는 양호한 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현제약이 바이오 벤처 기업이랑 연계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신규 후보 물질을 도출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후보 물질을 이제 도출을 하면은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면서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리고 안전성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게 되겠죠. 일단은 후보 물질까지는 도출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후속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그럼 후속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좋은 위치에서 바닥권에서 좀 매수 타이밍이 포착되면은 그럴 때 뭐 진입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큐로컴은 스마젠이라는 기업의 1대 주주입니다. 스마젠의 1대 주주가 큐로컴이고 2대 주주가 이제 지엔코인데, 스마젠은 에이즈 백신과 치료제를 투트랙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큐로컴도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올해 중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좀 착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백신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젠과 관련된 스토리가 곧 큐로컴의 어떤 주가 결정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젠 관련된 긍정적인 스토리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큐로컴이 눌림목을 만들고 있으면 그때 이제 공략할 경우 수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진이란 기업도 나름대로 바이오 벤처 씬에서는 좀 인지도가 살짝 있는 편이죠. 대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이 친구도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4월 초에 이제 밝힌 바가 있고, 단독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정식 출범을 시켜갖고 백신 시제품을 완성하는 게 이들의 목표니까,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된 이런저런 어떤 프로토콜을 정립할 때, 그럴 때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 그 뉴스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아이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캐모는 비임상 대행업체, 이렇게 뭐 CRO 업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체계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바로 SK케미칼의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비임상 연구,
그러니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위탁 시험을 바로 캐몬이 하게 된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코로나19 관련 스토리에 SK 케미칼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캐몬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전임상을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전임상을 캐몬이 책임을 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열심히 지원해주는 과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영향이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免疫力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구는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먹으면은 계속 먹게 돼요. 왜냐면은 건강에 대한 어떤 중독성, 내가 건강관리해야지, 건강관리해야지, 이런 중독성은 계속 유지되거나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꾸준하게 구매해서 먹게 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크게 뭐 피해볼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매출액 사이즈가 비교적 큰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콜마 B&H예요. 자, 콜마 B&H의 스테디셀러가 대표적으로 이제 해모임인데, 면역력 개선의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핵심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해모임인데, 해모임의 어떤 고성장 모멘텀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가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그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노이즈, 파열음, 마찰음, 경기 침체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상장 기업 과연 누가 있을까요? 크게 한 세 종목 정도를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LS. LS는 미국 내 통신선 이익권 기업이고 건선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두산바켓. 두산바켓은 매출의 70%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이 돼요. 세 번째가 진성TEC. 미국의 건설 장비 기업 캐터필라, 세계적인 건설 중장비 기업 캐터필라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진성TEC. 그래서 미국의 대규모 SOC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LS, 두산바켓, 진성TEC 같은 기업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내도 지금 이렇게 SOC를 열심히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그 SOC야말로 그 고용지표를 의미있게 단기간에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SOC 관련된 기업 중에서 솔직히 실질적인 수혜는 대형 건설사가 보지만, 그래도 테마성으로 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는 토목 베이스의 건설주들이 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하공영, 특수건설, 우원개발 이런 친구들이 토목 비중이 유달리 높은 중소형 건설주인데, 그 중에서 우원개발을 좀 살펴드리자면은 이 친구는 1998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토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작년 매출액 2,900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230억대가 이제 나왔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SOC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토목 중심의 알짜 건설주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시차를 두고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고, 그리고 남북 경협주로도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복합적인 재료 보유 건설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무 때나 막 사지 마시고, 지금 제가 스토리 분석해드리는 거는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부안해동 추격 매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스토리가 좋은 종목들을 분류해 놓고 걔네들의 차트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그 종목들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매일매일 열심히 모니터링하면서 기법적인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위치에 들어올 때, 그럴 때 저점 매수하라는, 저점 분할 매수하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거지, 아무 때나 막 사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8일 날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전 부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한국형 뉴딜 정책의 어떤 핵심 스토리를 약간 좀 축약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뉴딜 정책 관련된 어떤 카테고리는 첫 번째 비대면 의료, 두 번째 온라인 교육, 세 번째 스마트 시티, 네 번째 SOC와 디지털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 좀 분류되고 있는 종목이 이제 인성정보, 유비케어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인성정보는 원격 의료 전용기기로 식약처 인증을 이제 완료받은 그런 기업이고요. 유비케어는 국내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을 이미 개발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지금 열심히 판매하고 있고, 케어랩스는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 JLK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분석 기업. 얘네들 이 JLK, 케어랩스, 인피니티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가 바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 그러니까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는 광의의 개념 안에 있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해갖고 솔직히 좀 가격적인 매력은 없지만 뭐 좋은 위치에 들어온다면은 후속 뉴스를 좀 잘 분석해갖고 눌림목 공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보통 여전히 외출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온라인 쇼핑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 쇼핑 비중이 6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쇼핑의 중심이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추세가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이제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질 때 누가 수혜를 보느냐? 일단은 전자결제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 그래서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자, 참고로 KG 모빌리언스의 모회사가 바로 이제 KG 이니시스의 아들 회사, 자회사가 KG 모빌리언스. 둘 다 언택트 라이브 스타일 확산의 수혜주, 비대면 시장 성장의 수혜주. 자,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가 이제 상향 조정됐죠? 그리고 KG 올렛을 합병하면서 이제 PG 사업 부문도 이제 보강을 했죠? 그래서 KG 모빌리언스 올해 실적 좋을 것 같아요. 그 KG 이니시스는 PG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KG 모빌리언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두 종목 모두 올해 업황이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날도 업황은 괜찮아요. 작년 매출액 1900억대에 영업이익 100억대 나왔는데 올해 1분기 휴대폰 결제액이 아마 전년 동기 대비 10에서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막 휴대폰 결제도 많이 하고 간편 결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다날 같은 기업도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수혜를 보고 있어요. NHN의 자회사인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수혜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 전자결제 기업 당연히 수혜를 보는 거고, 올해만큼은 작년과 다르게 비수기 없는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최근 추정치긴 한데 그냥 이거는 뭐 추정치니까 정확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대충 20% 전후로 증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대비 실적이 꺾이잖아. 역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우리나라 그 전자결제 기업들은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두 자릿수 정도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자결제 관련된 기업들 잘 챙겨 보시면 좋고요. 얘네들도 호재가 좀 반영된 애들은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약간 눌림목 들어올 때, 조정받고 안정을 찾을 때, 하방 테스트를 할 때, 그럴 때 진입을 하면은 단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틀뱅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대한민국 간편결제 사업의 어떤 간편 현금 결제 독점 기업이에요. 독점 기업. 과점을 넘어서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간편 현금 결제 시장도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간편 현금 결제, 그러니까 핀테크 시장이 성장하면서 간편 현금 결제 시장도 성장하는데, 간편 현금 결제 시장의 선구자, 영어로 파이오니아가 바로 세틀뱅크. 세틀뱅크도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좀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경쟁 상대가 아직까지는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틀뱅크는 구조적으로 올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상업화에 성공한 간편 현금 결제 플랫폼을 세계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또 협업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살 때는 예스24 플랫폼을 활용하고, 그리고 각종 PC 관련된 부품 및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나와 플랫폼을 활용하시는데, 예스24와 다나와도 비대면 시장 성장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예스24는 온라인 도서 판매 시장 압도적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재택근무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보문고까지 막 가서 열심히 책도 읽고 막 샀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교보문고나 영품문고 직접 가서 구매를 하기보다는 그냥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하는 그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 예스24도 비수기 성수기가 사라지고 그냥 1년 내내 성수기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고, 특히 2분기 때 많이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 주문량이.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참고로 2분기는 4월, 5월, 6월이고 2분기 어닝 시즌은 7월입니다. 7월부터 개박이 되는데 보통 중소형주들은 8월 정도에 이제 실적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7월, 8월 2분기 실적 발표 그 시즌을 앞두고 예스24도 좀 좋은 하락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떠 있을 때 아무 때나 사진 마세요. 좋은 위치에 들어올 때. 바닥, 단기 바닥, 중기 바닥을 확인할 때, 그럴 때 진입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주가라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파동을 만들면서 가니까 일시적인 어떤 상승 추세 눌림목일 때 매수하든지 아니면 바닥에서 매수하든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24나 코리아센터처럼 이 전자상거래, 한국말로 이커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커머스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쇼핑몰을 창업했을 때 그 어떤 이런저런 어떤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카페24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대부분 50% 이상이 아마 패션 쪽일 거예요. 패션 쪽. 근데 이 코로나19가 이제 극복이 되는 초기 구간에서 업황이 먼저 개선되는 쪽이 바로 교육, 화장품, 그리고 패션입니다. 그래서 카페24는 내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좀 상반기보다 하반기 업황이 좀 의미 있게 터닝할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패션 기업 중에서는 코에 패션이 비대면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유통 채널의 93%가 홈쇼핑하고 온라인입니다. 홈쇼핑 비중이 80%, 온라인 비중이 13%. 패션 부분 매출 비중의 60%는 언더웨어. 언더웨어는 필수 소비재죠? 그죠? 예. 그리고 언더웨어 성수기가 바로 여름. 날씨가 더워지면 속옷을 많이 갈아입게 되고, 그리고 속옷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그래서 코에 패션도 패션주 중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큰 피해를 안 보고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바깥 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집에서 나홀로 할 수 있는 게임 관련된, 그러니까 홈 엔터테인먼트의 대명사인 게임과 관련된 기업군들에 대한 역할론이 지금 다시 한번 대두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게임 넘버원 업체는 NC소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 4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 보유 현금성 자산은 1조 9천억 원. 리니지 1, 2로 엄청나게 현금을 벌었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게임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순위 1, 2위를 다 양분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1, 2 모바일 버전이 지금 대한민국 모바일 매출액의 양대 산맥이라고요. 그래서 NC소프트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 컨디션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피해를 안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게임즈. W게임즈는 소셜 카지노 게임 플랫폼 사업자예요. W게임즈는 더블다운
그 더블다운 카지노 그리고 W 카지노 그렇게 카지노 플랫폼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W 게임즈는 유럽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기업이에요. 80% 이상이 유럽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이제 자회사인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가 지금 나스닥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가 운영하고 있는 더블다운 카지노가 상당히 좀 업황이 좋아요. 그리고 W 게임즈의 W 카지노도 업황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외부 활동 못하고 오프라인 카지노 업체가 지금 일식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온라인 카지노 업체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W 게임즈가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좋은 자리 들어올 때 그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NHN하고 네오이즈도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정책 수혜 주기도 하고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안이 4월 7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이 그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 해소 효과가 2분기부터 실적에 온기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NHN과 네오이즈처럼 웹보드 게임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NHN은 또 페이코라고 또 간편결제 사업도 지금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NHN은 전반적으로 업황 컨디션이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NHN, 네오이즈 피해볼 거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5G 이동통신망과 같은 신인프라 투자에 중점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5G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미국의 3위 통신사가 T모바일이고 4위가 스프린트인데 이 두 기업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동통신 시장은 1위 버라이즌, 2위 AT&T, 3위 신생합병 법인으로 이제 트로이카 체제로 이제 재편이 될 거라고요. 근데 이 합병의 승인 조건이 뭐였냐면은 6년 내 미국 인구 99%가 사용 가능한 5G망을 구축하는 게 바로 합병 승인 조건이었다고. 그래서 이 미국의 통신 3사는 이제 5G 시장 선점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열심히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한국의 KMW는 뭐 1분기 실적은 볼 거 없지만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호실적을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요. 2분기부터 실적 호전에 대한 스토리가 좀 부각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누구 있긴? 솔리드도 해외 5G 투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단기적으로 당장 수혜를 못 보더라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그래서 미국, 일본 이런 국가에서 솔리드의 장비를 채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R&T 테크놀로지도 수혜주예요. 5G 스몰셀 중계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을 현재 삼성전자, 노키아 등에 직납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HFR도 5G 인프라 투자 수혜줍니다. 자, 글로벌 코로나19에 대한 부양책으로 글로벌 5G 선도 국가가 한국, 중국, 미국이죠. 이들 국가들이 5G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HFR도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RFHIC.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만드는 기업인데 얘는 작년 상반기 기준 화웨이 비중이 53%. 그래서 중국 5G 투자 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기업은 화웨이고, 화웨이가 성장했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이 RFHIC. 근데 RFHIC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도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RFHIC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 RFHIC의 자회사인 메탈라이프. 메탈라이프는 RFHIC양, HIC양 매출 비중이 56%를 상회하고 있고,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에이스테크는 이제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이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하반기 정도 되면은 나름대로 뭐 의미 있게 증가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모바일 붙잡고 놀고 있죠. 그래서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죠. 그래서 트래픽 폭증 사이클 속에서 주요 고객사들이 투자를 좀 빠르게 서두를 때, 그럴 때 에이스테크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예요. 그래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만약에 격화돼서 중국 장비 배제 운주금이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표준이 된다면은 그럴 때 다산 네트워크스는 반사이익 수주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한강통신은 광섬유, 광케이블 종합 생산이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인데요. 광섬유 생산 설비 국내 압도적 1위 업체예요.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처를 지금 확보한 상태고 앞으로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글로벌 5G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유력시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KINX는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회사의 매출액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과천에 지금 데이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과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공 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실적이 더욱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조선 기업이 RFHIC의 자회사인 메탈라이프. 메탈라이프는 RFHC양, HIC양 매출 비중이 56%를 상회하고 있고,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에이스테크는 이제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이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하반기 정도 되면은 나름대로 뭐 의미 있게 증가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모바일 붙잡고 놀고 있죠. 그래서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죠. 그래서 트래픽 폭증 사이클 속에서 주요 고객사들이 투자를 좀 빠르게 서두를 때, 그럴 때 에이스테크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예요. 그래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만약에 격화돼서 중국 장비 배제 운주금이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표준이 된다면은 그럴 때 다산 네트워크스는 반사이익 수주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한강통신은 광섬유, 광케이블 종합 생산이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인데요. 광섬유 생산 설비 국내 압도적 1위 업체예요.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처를 지금 확보한 상태고 앞으로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글로벌 5G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유력시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KINX는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회사의 매출액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과천에 지금 데이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과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공 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실적이 더욱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뭐 한 거죠? 제가 뭐 하긴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회의 문을 아주 열심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크하고 있는 종목들을 대방출하고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수의 IT 대표주,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주, 코로나19 수의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미국 정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수혜주, 한국형 뉴딜 정책 수혜주, 이커머스 시장 성장의 수혜주, 코로나19 수의 게임 관련주, 코로나19 수의 5G 관련된 종목까지 총 정리해봤습니다.